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낮방인데 몇 개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엄청 올랐어요. 월급쟁이한테는 부담이 오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떳떳하게 자기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웬만한 사람들 지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은행 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행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명의는 자기 집인데 지분은 은행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수도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신도시나 신축 아파트 분들은 상당히 많을 테고. 올해 이 겨울 지나면서 아마 관리비 부담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아파트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트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그게 관리비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그 전기세도 많이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지금 날씨에 에어컨 트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에어컨 굉장히 많이 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기세, 누진세 같은 거 좀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누진세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올리겠다고 한전에서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여름에 전기세 폭탄 맞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특히 아파트란 데가 이 여름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실 에어컨. 그러니까 이제 방에 트는 에어컨은 사실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와요. 벽걸이 에어컨은. 근데 스탠드 에어컨이 전기세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스탠드가. 거실에 트는 거 있잖아요. 공간 넓은 데 트는 거. 근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실 에어컨 틀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특히 잠깐 틀어서는 안 되니까 하루 왼종일 틀겠죠. 그러면 올해 아마 전기세가 좀 작년 대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부담도 크지만 진짜 부담은 따로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아파트 원금과 이자죠. 왜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지분이 안 들어간 집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제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 그 아파트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라는 거죠. 금리가 변하는 것. 그래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데 지금 금리가 다 올라갔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많이 심해졌죠. 특히 이자 부담이. 저도 놀랍니다. 와, 지금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 원금 이자 내려면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얼추 계산해 봤는데 예를 들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은행 대출 받았다 치고 금리가 올라서 한 7%, 30년 납입 조건을 계산해 보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한 300만 원, 350만 원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350만 원. 원금 이자 포함해서.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아니라 20년 납입 조건으로 하면 매달 상환금이 3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납입 원금이 87만 원인데 이자가 263만 원이에요. 뭐 이것보다 더 심한 이자를 내신 분도 있겠고 더 적은 이자를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와,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만한 이자를 계속 내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아파트 거주하신 분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부담이 클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 사신 분들 정말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기 집을 좀 떡하니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목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부러워요. 근데 모든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이 다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들어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좀 각종 비용을 이제 부담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영끌하면서 억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가게 될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 달 한 달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신 못 차리면 소비 같은 관리하지 못하면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오히려 주택 거주하는 분들보다 더 힘들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기 힘들 겁니다. 오르는 관리비에 노후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인건비 상승에 관리비 상승,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기 힘든 게 아니라 아파트 살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돈이 없는데도 아파트 살고 싶어 해. 돈이 있었으면 연끌 안 했겠죠. 돈이 많았으면. 돈이 없으니까 연끌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돈이 있어도 좀 여유 있게 돈이 많지 않은 한은 아파트를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결혼율과 출산율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인구 구조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합니까? 바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굳이 아파트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파트를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정을 키우는 분들이 최적화된 곳이 아파트입니다. 왜냐, 아파트라는 공간에 놀이터도 있고 뭐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뭐 근처에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죠. 그럼 누가 수혜를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수혜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추세를 봤을 경우에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아파트를 억지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뭐 혼자 사신 분들도 아파트 들어갔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도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점점 투자 가치의 어떤 그런 기대가 없어지고 이 거품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뭐 1인 가구 늘어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1인 가구 사람들은 아파트를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 중에 좀 사람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빈 아파트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로 살아갔을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한 달 유지비예요. 생활비 같은 것들. 왜냐하면 다수의 1인 가구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1인 가구로 살아가신 분들은 넓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집이 있게 되면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고 청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집값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따라요. 혼자 사는 분들은. 소득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많아질수록 아파트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가 혼자 살아도 괜찮은 공간이라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굳이 아파트를 억지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유가 있나요? 물론 좀 돈을 모아놨고 아파트 충분히 들어가도 확실한 경제력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1인 가구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때 개인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인 가구 중에. 그럼 남자들이잖아. 그럼 남자들 중에서도 결혼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굳이 저 아파트가 필요했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1인 가구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남녀 혼인율은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한 마당에 사실 남자도 아파트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가정을 끼고 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능력으로는. 혼자의 능력을 못 들어가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여자분들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저 아파트 관리비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뭐 장기 수송 충당금 뭐 이런 것들 감당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는 아파트의 가치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9평8사의 어떤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9평8사가 뭔지 아시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주거면적 주거면적 한 112. 그러니까 이제 한 34평. 전용 25. 방 3칸에 화장실 2개, 거실 딸린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는 보통 혼자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부부가 이제 안방 쓰고 자녀가 방 한 칸씩 지어주고 해가지고 5구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5984가 전부 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가정을 유지하는데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간인데 근데 지금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혼자서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아파트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관리비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근데 갑자기 반등할 만한 요소가 안 보이잖아, 지금. 저는 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요소는 안 보입니다. 네.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호인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상 아파트가 뭐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과 2, 3년 전 영끌에 빠져있을 때가 비정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그때도 혼인율과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왜 갑자기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는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끌 하신 분들한테 욕 먹었어요. 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선택하시고 아파트를 좀 사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파트를 내가 살아도 내 경제적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